강남이 골도 볼 때마다 알아. 나만 골로 가는 거. 예, 안녕하세요. 최공재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또 이제 또 내일부터 주말이고, 내일 또 15일이라고 해서 이제 또 광복절이라고 해서 지금 이러저러 말이 많은데,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기저기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뭐 분열이니 뭐니 그런 것보다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다 하시고, 뭐 집회도 불어한다고는 하지만 한 개인의 산책로로서 광화문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날도 더운데 고궁 구경하자면서 광화문 딱 간 김에 시청까지 한번 걸어가 볼까 하면서 도심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연치 않게 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거니까 심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단 분명히 혼자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광화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고, 이제 선택의 문제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저와 저희 작스투브가 선택했던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세팅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어이씨, 왜 이래, 이거. 네이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쪽으로 갑니다. 저희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광고문 하나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내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전쟁기념관에서 합니다. 전쟁기념관에 있는 카페, 안에 있는 카페에서 전준영 회장님이 이제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예비역 전우회에서 주최를 해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 책에 북콘서트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목함질의 부상자부터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북한의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굳이 천안함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도 나가셔야 되고, 이것 말고도 또 몇 군데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비도 오고, 광화문 집회가 불어가 돼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거 불어한다고 해서 안 나가고 참 착하게 사시다 보면, 지금은 그렇게 착한 게 아닌 세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불이익을 감당하시고 가시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렇다고 비겁하게 그게 무서워서 피하지도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미 저번 주에 광화문이 아니라 이 행사장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되고요. 광화문에 가서 근데 비가 오고 또 말도 그대로 시덥잖은 연사들 나와서 시덥잖은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있느니, 거기에서 검은 점 하나는 되어 주시는 대신에 다양한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내일 2시부터 이 북콘서트를 저희 작스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그래서 꼭 광화문에 계시든 또 다른 행사장에 계시든 좀 루즈해질 때, 아니면은 좀 다른 얘기를 듣고 싶으실 때 저희 작스튜브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정말 죽은 자의 명예가 되살아나고 지켜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이야기들이 아주 잔잔하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울려 퍼질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그 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나 이제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전쟁기념관 3층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현효재 작가님의 사진전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현우재 작가님 페이스북에 전해드렸는데 이 행사 끝나고 그 전쟁기념관 3층에 가셔서 그 현우재 작가님의 사진 작품들 쭉 둘러보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들고 지켜주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군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살아계시지만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어르신들, 전쟁 영웅들이죠. 고마우신 분들의 사진을 더 늦기 전에 현우재 작가님께서 다 사진을 찍어서 모아 놓으시고 그분들한테 선물로 드렸는데 그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는요. 아주 풍요롭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살아남은 자들의 얘기를 듣고 5시부터 보면서 저희가 누구도 아닌 저희가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해하고 또 방법을 찾는 또 그러면서 감동이 있는 사진전까지 쭉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행여나 저처럼 광화문 집회에 실망하신 분들이라든가 정광훈이라면 이가 갈리는 해가지고 정광훈 때문에 꼴보기셔서 광화문에 안 나가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답답하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만 보실 게 아니라 2시까지 전쟁기념관으로 오시면 북콘서트와 사진 전시회를 같이 즐기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현우재 작가님이든 누구든 참 그런 사람들이 저는 고마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 책하고 북콘서트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를 나가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저희 작스투브의 모토처럼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저는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고 미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광화문에서 하는 짓거리 보면은 뭐 어른들이야 뭐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태극기 막 흔드시는 분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연설하고 깝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그 개 잡놈의 새끼들을 볼 때마다 짜증이 확 납니다. 그래서 그 태극기 집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발 좀 이제 조금 이렇게 시선을 확장시켜서 자기가 어딘가에 참여를 해서 뭔가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냥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태극기 집회 한다니까 무조건 그냥 좀비처럼 나가가지고 태극기 만들고 저 새끼 말 꼴보이시고 맨날 똑같은 얘기 듣기 싫은데 아우 지겨워 하면서 그냥 누구 아는 사람 왔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왕 나가시고 이왕 행동하시는 거라면 저런 쓸데기 없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딱 둘러보니까 어떤 행사하는데 내가 여기만큼은 참여를 해서 한 점이라도 되고 뭐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 우파 운동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광화문은 무너졌고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많이 모일 거고 공화당 멤버들이라든가 그래도 뭔가를 하기가 겁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많은 분들 사이에서 안주를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아는 분들 이렇게 친분이 쌓이고 해서 그분들 만나는 재미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 다 알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원점을 갖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신다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다른 역할들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록 시청자 줄지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처럼 여기저기서 다 온다라면은 뭐 제가 굳이 나갈 필요가 없죠. 저희 작스튜브가 나갈 필요가 없고 뭐 저녁 때 이제 거기 광화문에서 저녁 7시에 또 백선엽 장군 추모 문화제가 열리니까 거기를 차라리 가서 그걸 촬영하는 게 낫습니다만 시간적 여유라든가 어떤 선택적 차원에서 이번 행사 2시에 하는 전쟁기념관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거나 저희 방송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말이 좀 옆으로 샜네요. 오늘 주제라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또 열이 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좋은 소식을 듣고요. 좋은 얘기만 전하고 싶어요. 그 예전에 그 작가님께 김희자 화백님 그거 이제 대상 소식 전하면서 으아 막 했잖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엔돌핀 팍팍 쏟고 막 으아 이러면서 그냥 아드레날린 팍 치솟았고 이 좌파 새끼들만 막 싸우고 막 그럼 저도 좋죠. 그게 편하고 또 좌파들하고 싸우는 게 재밌어요. 정말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걸 못하죠. 지금 계속 안에서만 병신 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또 열이 받아가지고 다행히 어제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래서 더 죽겠어요. 차라리 술을 마시고 푹 자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또 한송과 또 호통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이해 바라고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고 작스튜브가 중요시하고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각자의 역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 할 일. 그거고 그것은 이제 좀 더 넓게 나가면 전문가들이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지켜주고 옹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현혜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시간,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그 기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 이 모든 걸,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바쳐서 누구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 자비 들여서 차 팔고, 집 팔고, 뭐, 자기 작품까지 팔아대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쟁 영웅들을 찾고, 한국전에 참여했던 그들한테 국가도 안 해주고, 그 보훈처니 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애국인이 뭐니, 설레발치던 애국 단체들도 아무도 안 하던 그 짓거리를 한 개인이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진 기술이 사진 기술밖에 없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멋진 액자를 만들어서 집까지 바에다 드리고 영상을 찍어서 자료로 만들고 이번에 지금 내일 가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들의 경험담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서 북한에 그걸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안보와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경외심과 이런 걸 자꾸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만 보수 우파가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만 활동을 했다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지도 않았고 보수 우파가 이렇게 망가지지도 않았고 도태를 앞에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우재 작가한테 돈 밝힌다느니 뭐 그 돈 가지고 장사해가 돈 벌겠다느니 그런 개소리나 해야 되는 새끼들이 아직도 있고 근데 현우재 작가는 분명히 좌우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런 분들한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함의 의미를 나라도 전달을 해야겠다고 해서 순수하게 아주 애국심 하나로만 그렇게 하는 놈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술가입니다. 사진 예술가. 응? 그런 사람한테 좌파도 찍소리는 못해요. 왜? 걸 게 없거든.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보수에서 애국파리어는 애국이고 막 안보가 경제다 뭐 하면서 막 안보파리 지금까지 수십 년 했던 이 보수 진영이라는 이 개새끼 판에서 현우재 작가를 갖다가 돈 벌라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들이 돈 1원이나 줘봤냐 이 개자식들아. 응? 현우재 작가 작품 한 작품이라도 사봤냐? 자기가 아끼는 차 팔아가면서 집 팔아가면서 작품 팔아가면서 다 팔 것 다 팔아가면서 국내도 아니고 전 세계 미국부터 뭐 어디 뭐 그냥 어디 뭐 해외 돌면서 참전국도 돌아가면서 생판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차제들도 막막한데 자기가 조사 다 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들이 보수 안보를 찾던 니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니까 그런 사진 작가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잘했다고 니들이 현우재 작가를 이렇게 비판을 하는지 비판도 아니잖아. 그냥 도대체 이 마인드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 뭐 이것은 자기들이 옳은데 왜 대중들은 보수가 안 되고 뭐하고 너 같으면 오겠냐 씨발.
그런 보수, 니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반 대중들이 나 보수해 하면서 오겠냐고요. 문화예술인들 왜 보수에 안 오냐? 우파 많어. 우파 많은데 그 사람들 왜 안 와? 니들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쪽팔려서. 와봤자 뭐해. 차라리 욕 처먹을 거면 어차피 어느 한쪽에서 가면 좌파로 쓰지. 왜 보수로 와봤자 이용만 당하거나 욕만 처먹거나 한번 쏘고 팽당하는데. 니들 같으면 오겠냐? 이념이고 뭐고 없이 그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자체가 보수적인 마인드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인드라면 보수에서 안아주고 좌파들이 공격을 해도 보수나 우파에서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니들이 하는 거라고는 씨발 작품 하나 안 사주면서 존나게 이 새끼 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돈 벌어 처먹으려고 니들이 해보라고 그걸로 돈 벌라고 이 개자식들아. 응? 나는 니들한테 할 말이 있어. 왜? 특히 안보파리 하는 새끼들. 안보 주둥이로 꺼내면서 안보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남북이 뭐, 공산, 빨갱이 이렇게 말하는 개새끼들한테 난 할 말이 있어. 근데 왜 니들이 안 해? 니들이 안 하니까 나조차도 8.5 행사하고, 8.5 지키자. 행사하고, 나조차도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천안함 견학하고, 천안함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내가 왜 해야 돼? 안보를 입에 주둥이에 달고 사는 니들이 하면 되는 거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맨 처음에 앤디 월 책 걸어놨어요. 앤디 월 책을.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안보 얘기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일 그 방송 얘기해야 되니까 책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정체성의 혼동을 만드는데 니들이? 어? 그러면서 뒷구녕에서는 조금 있는 말 없는 말 한다고 뒤에서는 총재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지가 얼마나 잘났다느니 뭐 했다느니 험담이나 헌담은 다 하고 씨발 뭐 좌파 새끼니 뭐 저기 새끼 전향도 하는 주사파 새끼니 씨발 주사파 근처도 안 갔는데 주사파지 이게 주사파긴 한데 참 어디서부터 해야 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니네들 보수들의 대가리 속에 완전히 꼬였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징글징글해. 매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합니다. 내가 전준용 회장하고 딱 하면서 천안함 이걸 갖다가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든 것이 작년에 1년도 안 됐어요. 이제 피디님 1년도 안 됐죠? 작년에 만났을 때 저희가 첫 인터뷰를 우연찮게 인터뷰를 딸 때 그때 좌파는 우리를 외면했고 보수는 우리를 이용만 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었어요. 최소한 나는 문화인이잖아요. 우파 문화인이잖아요. 문화에 관심도 없는 이 바닥에서 나만 힘들었지 특히 경제나 안보, 교육 쪽으로는 돈이 넘쳐나는 줄 알고 직원이 빡빡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편하게 해먹는 건 줄 알았어요. 굳이 내가 신경을 필요가 없었지. 왜? 그쪽 관계된 교육 쪽이나 경제 쪽 딱 보면 배부른 놈들이 태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보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전주정 회장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건 뭐 씨발 문하고 나발이고 안보 쪽도 그 모양이네. 도대체 씨발 이 새끼들이 말하는 안보는 뭐였지? 이런 생각만 딱 드는 거예요. 무조건 북한 빨갱이라 부르고 북한만 경계 딱 찍고 나서 씨발 그거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그거 가지고 빨갱이 공산주의 해가지고 자본주의 지켜야 이딴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였나?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기로 한 거고. 그러면 씨발 안보 죽이나 알고 아직도 빨갱이 자꾸 공산주의는 몰아보겠다면서 아직도 반공주의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새끼들은 최소한 현의재 작가나 니네들이 주둥이 달게 되면 나한테 찍소리 해서는 안 돼. 근데 니들은 뭐 했어? 우리 같은 사람을 넘어서서 이런 전준용 회장의 그 생존자들까지도 이용해 처먹는 개 후라들놈의 자식들 아니었어. 그게 보수라는 모습이었고 이 씹새끼들아. 보수가 왜 정치인들 탓하지 말고 제발 니들 탓 좀 해라. 니들 탓 좀. 니들이 썩어 빠졌으니까 그만. 근데 하기사 그걸 갖다가 딱 자기가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제라도 바뀌어야지. 헐 최소한의 양심적 대가리가 있는 새끼라면 그 짓을 하겠냐? 안 하겠지. 응? 그 정도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놈은 차마 그렇게는 못한다.
계속 해먹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자기의 구역에서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한테 요구는 안 하겠지. 왜? 니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 그냥 우리가 갈 길 우리가 갈게요. 누가 너한테 씨발 문학에 후원해달라고 했어? 현우희 작가 후원해달라고 했어? 전준영 회장 씨발 뭐그 책 사달라고 해서 거기서 천안함 기념 굿즈 사달라고 했어? 우리끼리 알아서 갈게. 사줄 사람만 사주는 거고 그냥 갈 사람 가면 되는 거야. 왜 씨발 사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뭣도 안 하면서 씨발 존나게 하면서 그 돈이란 돈은 정부라든가 뭐 윗선에서 막 딱 하면서 설레발이 사기 처먹 다 해쳐먹으면서 왜 씨발 묵묵히 자기 갈 길 가는 놈들 죽이냐고. 알지? 이 새끼들이 계속 하면서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어가면 네가 사기친다는 걸 알리거니까 기분 쩍같겠지. 그러니까 눌러버리고 싶겠지. 그것만 인정하라고. 니들 보수새끼들은 개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인정하면 편하다니까. 그럼 우리 보수 안 해. 딱 선언해버리면 돼. 니들하고 우린 달라. 딱 선언하면 돼. 근데 쪽팔려서 그런 말을, 지들도 양심은 있으니까 쪽팔려서 그런 말 안 하니까 겉으로 딱 만나면 막 하면서 막 하고 그렇게 쫙 하고 나서 뒤에 가서는 조금 저 개새끼. 현우 저 새끼 돈에 처먹는데 전전 저 십새끼 받은 거 다 받아놓고 나서 지금 막 돈을 못 받았다고 그냥 앵벌이 하고 있는 거야. 이딴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젊은 놈들 키워야 된다. 뭐 다양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뭐 씨발 주둥이로만 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윗대가리부터 밑대까지 다 사기꾼 새끼들 쓰레기들이야. 근데 지금 딱 봐요. 지금 왜 창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이 딱 봐보세요.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고. 생각이라는 걸요. 자, 리얼미터는 민주당 계열에 있는 놈들이 민주당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노골적인 설문조사하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좌파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공정하게 뭔가를 하는 게 한국갤럽이라고 봤을 때. 왜냐면 이건 국제적인 조사 리서치 기관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20% 차이가 나요. 10몇 프로 차이가. 근데 왜 여기서, 왜 리얼미터라는 데에서 이 미통당이 민주당을 앞지르는지 뭐 이런 얘기를 왜 보도를 때리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만세 부르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고.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니들 새끼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들 멋대로 판단하면 제도권에서 지금 떼미는 새끼들이 어떤 마인드인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떼미는 새끼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사우나 새끼 떼밀고 등에서 떼 밀어주고 있는 개 씹새 병신 같은 젊은 놈들, 정치권에 기분하는 기생충들, 나부랭이, 그냥 사냥개, 그냥 개새끼들, 애완견들, 이런 놈들이 지금 어떤 마인드냐면 김종인이 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중도 쪽으로 가서 대중들의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을 한 거고, 민주당이 뭐 똥불을 차니까 분명히 나지만 이건 무당촌하고 무당촌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고, 자기들끼리 딱 여의도 원본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겠지. 내가 여의도 원본에서 그래서 때려 엎어버리고 없애버린다고 그냥 윤주진 같은 개새끼나 받아들인다는데 뻔하지 뭐.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18 정강제적 발표하고 정강제적 늦겠다 발표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지금 지지율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쟤네들이 그것만 갖고 때를 미느냐? 그건 아니죠. 그것만 갖고 때를 미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거기 때문에 지지율은 분명히 올라간다 하고, 지금까지 보수 진영 개새끼들이 지금까지 뭐냐면 나중에 죽이네 살리네 해도 결국에는 투표할 때 되면은 우리가 남이가 씨발 또 찍잖아. 응? 부산 사람들, 부산 대구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응? 하태경, 장제원 그렇게 죽이겠다고 난리치면서 하태경이 역대 최고의 득표를 만들었잖아요. 투표율로. 응?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죽기 싫을 정도로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하태경이 찍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갖다 민주당이 줄 수 없어서 저가는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런다고 씨발 그만 하태경이 그럼 민주당 편 안 들어요? 되고 나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5.18 정강제적 받아들이고 쭉 그렇게 갈 텐데 평신 것들이 삽질하고 있어. 그냥 니들 씨발 토색들의 그 돈 들여가지고 니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거 말 돌리지 마, 이 씹새끼들아. 뭐 호남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니들 호남 향후에 욕할 거 없어. 결국에 지들 기득권 싸움인 거 아니야. 내려놓을 줄 모르잖아. 하태경 그렇게 죽이고 싶고 탄핵 그렇게 잘못됐으면 하태경 어떻게든 차라리 민주당한테 표 주더라도 씨발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그렇게 떼밀고 있다니까. 어차피 니들은 다음에 우리한테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중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집토끼들이 나가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밖으로 돌 생각에 이 집토끼라도 먼저 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들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중도 보수는 그냥 호구라니까? 그런 사기질을 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사기질을. 그 윗단계에서는 뭔가 김종인하고 뭔가 하겠지. 하라고 냅두라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수 니들이 자유 우파라고 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런 개 잡놈의 새끼들이 망둥이들이 설쳐되니까 위에만 빨아주고, 우리들이 보수 진영이든 뭐든 우파 진영이든 뭐든 개 작살나는 거 관심 없고 지들 옷가네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씹새끼들, 수국 기득권 꼴통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드디어 다시 때를 밀기 시작하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하잖아. 그때부터 쭉 나오는 거야. 이제 지금 온갖 사기꾼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온갖 사기꾼들이 활기를 치고 있잖아. 정광훈 다시 나오잖아. 씨발. 내가 얼마 전에 닭 만든다고 씨발 연락받은 것만 해도 3개인가 4개인가 돼요. 존나게 닭 만들어. 닭 만들어서 뭐 네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죠. 왜 하겠어요? 그냥 이거 하는 거지 뭐. 어? 주둥아리로는 막 거창하죠. 그렇다 막 이러니까 해야 된다 하시라고 니들끼리 하시는데, 어차피 닭 만들려면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간질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사람 데려와야 되니까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나가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따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 선택점은 뭐냐? 나한테 어디가 이득이지? 어제 좀 어떤 분과 긴 통화를 했어요. 거의 매일 통화 내용을 이제 밝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니까 상관없겠죠. 또 내년 재보궐 얘기하고 대선 얘기하더라고. 이겨야죠. 그러길래 그냥 이런 지하에 말을 했죠. 그딴 마인드 난 생각 버린 지 오래라고. 예, 뭐 긴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분하고 좀 이제 1시간 정도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늘상 말했던 것처럼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중간 매개자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했던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상호 양쪽에 위의 것을 아래로, 아래 것을 위로 들리는 중간 단계의 매개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지금 대중들, 우리 우파 시민이라고 하는, 보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갖다가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정신이 박힌 놈이라면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막 집회에 나가서 연설가 까불까불 될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하면 된다. 아래의 얘기를, 아스팔트 얘기를 위로 전달하고 위의 얘기를 아스팔트에 전달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우선인 거고, 그 다음에 정당인이 나발인이 별 족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제발 그 역할을 해라. 니들 그렇게 잘났고 똑똑하고 세상을 다 알아서 씨발 정당까지 차릴 정도의 대가리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거다 라는 식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되려면 진지하게 되겠죠. 보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왜? 그때 말했잖아요. 저 새끼들 분당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진보 보수 나눠지면 이쪽에 보수의 새 판이 잘라지는 거고, 새 판에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도전하려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더라면 그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면 어떻게 준비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사기꾼 새끼들 다 밀어내지 않으면 지금 당신들이 보수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자유우파 진영까지 다 포함된 범보수 진영하는 놈들은, 살아남을 놈들은 하태경 같은 새끼들밖에 없어요. 니들은 다 뒤져요. 또 이렇게 말하면 씨발 그래? 그럼 하태경한테 줄 서야지. 그 지랄 하겠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쪽팔리고 병신 같은 모습인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지키자며 이 새끼들아.
그런데 또 열받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이제 정치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저도 제 영역에서만 하는 거 하고 싸우고 싶고. 근데 이제 우리는 문화 쪽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시네마 까먹은 소리 하더라도 그 영화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한 10분? 한 20분 되시려나요?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이 어떻게 꼬였는지 모르지만 정치인과 문화인이 중간 단계에 있다 보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더 필름처럼 이런 말 하는 것들이 내 스스로 무덤판다는 건 알지만 답답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100% 맞다라고 신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을 쌓아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뿐이고 선택은 여러분들인데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택했던 것들은 다 젖 같은 결과로 나왔으니 그것만큼은 받아들이라 이거죠. 새로운 선택을 하시라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얘기를 그만 드리고요. 진짜 어이없는 짓거리들. 도대체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과 우파 진영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개무시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강용석이라면 가세연에서 자기들한테 돈 슈퍼챗 쏴주는 새끼를 보면서 병신이라고 비꼬고 있을 거예요. 술 처먹어서 아주 비싼 양주 쫙 먹으면서 병신 새끼들 뭐 이러면서 그 새끼들 뭐 대가리 뭐 든 거 있어. 씨발 돈 내놔면 다 좋다고 되면 걔도 입맛에 맞춰주는 거 딱 던지면 되는 거지. 씨발 그 새끼들이 뭘 한다고. 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강용석이라면. 내가 만나본 강용석이라면, 그리고 내가 만나본 김용호라면, 내가 만나본 김세희라면 100% 이것보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얘기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멍청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와갖고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딱 정리가 됐잖아요. 이제 딱 정리가 돼서 조회수는 떨어지지만 그런 쓰잘데없는 거지 같은 얘기들이 채팅창에도 안 나오고 댓글에도 그다지 달리진 않습니다. 아직도 뭐 병신같이 조회수 잡고 하는 놈들이 있지만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편하시죠. 저희 방송이 안락하시죠. 시골 사람방 같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제일 윗단계부터 그건 썩어 빠진 마인드니까 거기에 또 콩고물 붙어 먹어서 뭔가 해먹겠다는 개새끼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딱 하면서 여기도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정치 낭인이라는 새끼들 어떻게 정치권에 들어가 볼까 하는 그러니까는 정치 병자 환자 새끼들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 집안까지 말아먹는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배지 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쪽쪽 여의도에 빨려먹는 이런 병신 같은 놈들의 집합체와 그걸 이용해서 그때 예전에 제가 화박이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화박 같은 온갖 사기꾼들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진짜 잔머리를 최고로 굴리는 놈들이 나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증권시장이 갈수의 정상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엔 다 여의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잔머리들 시끄러 죽겠어요. 여의도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된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부가적으로 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또 떡거물 떨어지는 거 빨아먹는 새끼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떡거물 받아먹고 그걸 해먹는 놈들이 가세연이나 이런 놈들이죠. 정말 지들이 큰 판 먹으려면 여의도 정면 승부하고 여의도 가서 씨발 막 그렇게 해주고 나도 그렇게 해먹을 것 같아. 그런 잔머리라면. 근데 강용석은 쇼맨십을 좋아하니까 그 쇼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해는 하지만 전체 큰 판 먹으려면 씨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허박 같은 사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씨발 사기 쳐먹고 뭐 하려면 허박처럼 쳐버리라 이거야 차라리. 보수 그 멍청한 순진에 빠져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씨발 그런 새끼들 피 묻은 돈 빨아먹지 말고 그래서 내가 개새끼 같다는 놈들이라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새끼들이 다방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태극기 집회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년 보궐선거부터 해서 지금 지지율 이거 딱 하면서부터 그런 썩어 빠진 새끼들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겁니다. 리얼미터가 지금 이 불안하게 민주당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문재인 씨 추락하고 있고 이러다가 레임덕에 빠질 텐데 이걸 커버치기 위해서 역공을 한 게 나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추월했다. 민주당 지지율을 미통당에 추월했다고 하는 거죠. 날 그렇게 썰을 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적이 나를 공격할 때 적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적이 어떤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짤 거다라고 판단하려고 들어가야지 내 멋대로 야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나발이고 뭐 그랬어? 아 그래? 야 미통당 화이팅! 미통당 잘하겠다 이런 병신 같은 마인드로 가다가는 니만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이제 좀 해먹을까? 하면서 나오는 게 사기꾼 새끼들. 그걸 또 국민들은 보게 될 겁니다. 내년 재보궐까지 시간 엄청 남았어요. 엄청 남았는데 벌써부터 사기꾼 새끼들이 그렇게 등쳐먹고 시작한 거죠. 예? 선거법 위반 이제 좀 이제 이달 말 이제 가을쯤 되면 사그러질 텐데 그때쯤 또 하면 이제 가세연에서는 또 이제 이런 가지고 재보궐 이거 갖고 또 헤쳐먹겠죠. 여러분들 어떤 모양새든 열심히 당하시고요. 그건 태극기 집회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후원을 했더니 다 사기꾼들이어서 씨발 지금 후원 안 한다? 아 그러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아셔야 돼요. 정말 전준영 회장처럼 현어재 작가처럼 전시준 김 작가처럼 자기의 영역에서 넉넉히 누가 알아봐주든 알아봐주지 않든 그 길만을 죽으라고 가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후원을 하시라고 해요.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라고. 굉장히 더러운 핑계라고요. 그냥 눈에 보이면 아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후원했는데 씨발 지금까지 계속 다 쓰레기였어. 당신이 그따위로 그런 정도밖에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 보세요.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눈을 키워서 하신 다음에 정말 뜻깊은 곳에 쓰세요. 정말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현어재 작가한테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작품을 사주면 그 작품 비용을 모아서 자기가 또 이제 미국을 다 들고 나면 터키도 갈 수 있고 여러 나라 다 가야 되는데 한 푼 한 푼씩 모아서 가다 보니까 느려요. 그럼 이 어르신들 그 전쟁 영웅들 고마우신 분들 하루하루가 급한데 저도 지금 제가 작업하고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저도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을 때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급해요. 저도. 왜? 최영섭 대령님한테 받은 그것이 지금 다 부서져 가고 있고 부서지기 전에 기록을 보관하고 이것을 최영섭 대령님께서 백선엽 장모님처럼 또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계실 때, 지금 건강하게 계실 때 책으로도 만들든 다큐멘터리를 만들든 이분이 나한테 부탁했던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들을 어떻게 모양새라도 잡아놓고 계실 때 딱 갖다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죽고 나면 뭔 소용이에요. 백선엽 장군 돌아가시고 나서 대전 현충에 앉았는데 지금 와서 추모제 한다, 뭐 한다, 지금 와서 뭐 한다. 뭔 소용이에요. 살아계실 때 잘 챙겼어야지. 난 살아있는 사람들 챙기고 싶어요. 그래서 최영섭 대령님, 함장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백두산 영웅, 대한해협회전의 영웅, 이분 모시고 싶고, 이분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그만 자기 자신의 이제 할 일을 다 놓고 올라가실 때 그 전에 그래도 당신 후손들이 그래도 잊지 않고 당신이 원했던 걸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도는 내보내주고 싶어요. 하나 정도는. 최영섭 대령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국립묘지 안장되는 거 신경 안 쓴다고. 대한민국 잘 살고 있으면 된다고.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라면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커왔으면은 우리도 거기다가 선생님 우리도 이런 걸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원하셨잖아요. 하나 정도는 해주고 싶어요. 씨발 니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물론 크라우드 펀딩 금액은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습니다. 실패할 거라고 저도 단정을 짓고 시작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드머니라도 만들지 않으면 시작도 못 하니까.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날 후원해달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최소한 나한테 내 앞에서 나는 다른 놈들 더러워서 막 후원 안 하고 이제 아무도 후원 안 해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되게 한심해 보인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시청자들과 싸우는 방송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그런 놈한테만 후원을 해줬어요? 그럼 당신 잘못이지. 사기도 한 번 당하면 사기꾼이 잘못이면 두세 번 당하면 그 자식이 잘못된 거죠. 맨날 사기 당한 놈들이. 가세현이 아직까지 모른다면 가세현 빠새끼들 병신 같은 것들인 거지 가세현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뭐 챙길 거 다 챙기는데 계속 당하는 지들이 병신인 거지. 그런데 이것만큼은 아주 후원을 안 하고 차라리 이 판을 떠나고 그 누구한테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하면서 나를 앵벌이라고도 욕하고 막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알아주십시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가세형 꼴보기 싫다고 우파 코인 앵벌이 장사하는 유튜버들 꼴보기 싫다고 모든 돈을 다 끊어버리고 대부분의 우파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후원을 하고 싶다는 마인드를 다 접어버리시는 분들한테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놈들 꼴보기 싫어서 후원을 안 해도 그놈들은 살아남아요. 사기를 쳐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후원을 딱 끊는 순간 정말 힘들게 가는 현우지 작가나 전준영 회장이라든가 마 같은 놈이라든가 우리 작당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여기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현택 대표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묵묵히 그냥 가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최소한 그건 알고 그런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을 제 앞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우쭐 하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도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속에서는 참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건 뭐냐면 난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예. 하도 많이 봐서 저는 익숙해져 있지만 얼마 전에 현우지 작가가 화가 나서 하는 말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딱 양보를 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최소한 당신들이 보수를 지칭하고 안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현우재, 전준영, 견시준 작가, 나, 또 누구 몇 명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찾으세요. 그다음부터는.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욕을 하지 마시고 비판도 하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놈들이 비판한다면 대신 싸워주세요. 저희들이 싸울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럼 해볼만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핫바리 문제예요. 핫바리 문제. 지금 이 바닥을 깐 건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왜 화를 내는지 후원금에다가 그러니까 최공재가 자꾸 돈 얘기만 하네 또 이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는데 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고 태극기 집회에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사기당하고 날려먹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그 황량함 그거 이해한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후원 안 해주신 거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보수 진영의 기본 마인드, 돈은 안 되는 것들은 안 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돈을 지금 줬으면 얘네들이 뭔가를 줘야 되는데 당장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 씨새끼들. 이렇게 끝나버리는 이런 아주 단순한 구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꾸준히 뭔가에 대한 투자, 후원의 개념을 투자의 개념으로 하려면 본인이 내가 어딘가에 뭔가를 하고 나서 이쪽에다가 꾸준히 투자를 하고 이쪽이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 나는 그거면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명료한 방향성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10,000원 딱 주고 나서 이 새끼가 잘하나 말하나 이렇게 보고 이 새끼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꼴보기 싫어 씹새끼 떠나버려. 그딴 마인드로는 아무도 답을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딴 마인드를 거울로 본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라면 여의도에 있는 빼지찬 놈들이라면 그런 놈들을 믿고 그런 놈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 그 바닥에서 보수 우파정이 아직까지 배부른 기득권의 마인드를 못 버리고 거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사기꾼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돈 된다. 돈 놓고 돈 먹기 판 벌리자. 그리고 야바육꾼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으면 축제인 야바육꾼들은 몰리죠. 제일 핫바리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제일 핫바리들한테 지금 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가세현이고. 아주 미안하지만 가세현도 인정을 할걸요, 그건? 왜?
그보다 더 큰 판을 먹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냥 여러분들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할 거니까. 그러다 운 좋아서 뭐 여의도 들어간다? 뭐 그럼 오케이가 되겠지만 그딴 놈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여의도에 들어갈 일은 없죠.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요. 그래서 아스팔트와 제도권을 봤을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이 말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욕 처음 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보수 진영에 놓은 그 멍청한 그 한 부류와 지금의 미통당의 모습을 봤을 때는 차라리 미통당이 낫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상으로만 보면 최소한 미통당은 현실 파악은 해요. 아유 씨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네 진짜. 어쨌든 이렇게 열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태극기 집회든 뭐든 해가지고 문학의 사기꾼들 나와서 여러분들 돈 갈취해 먹고 뭐 한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내가 말을 해줘도 이 사기꾼 돈 주고 나서 나한테는 후원이니 뭐든 내가 영화 만드는 데는 아무런 뭐 이렇게 그것도 안 하고 나서 그 사기꾼한테 돈 다 뜯기고는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면서 이 사기꾼한테 돈 받게 해달라. 내가 사기꾼한테 속았는데 그때 왜 말해줬잖아, 씨발. 근데도 오히려 그 사기꾼한테 말 속아가지고 내 욕을 하고 다닌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걸 아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어. 그럼 내가 돈 찾아드릴 테니까 그 돈 나한테 좀 후원을 해주세요. 얼마간. 나도 영화 만들어야 되니까. 쌩까요. 그러면 미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내가 미쳤다고 그 사람들의 돈을 찾아줘야 되냐고. 당신이 알아서 찾으면 되지. 나는 사기당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기꾼이 있었어요. 태극기 집회에서 뭐 박정희 뭐 영화 만든다, 이승만 영화 만든다 해가지고 막 300억짜리고 막 이것이 한국에서는 개봉 어차피 안 할 건데 이승만이 미국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니까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와 할리우드 스타들 짝에 스티븐 시갈 뭐 해가지고 영화를 찍어가지고 할리우드에서 개봉한 다음에 그렇다면 할리우드는 이제 막 극장이 나오고 전 세계 배급망이 있으니까 당신이 300억짜리 영화 만들어도 당신이 1억만 투자해도 3억, 300% 장사된다. 사기쳐가지고 돈 딱 끌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내가 존나게 공격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돈 투자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거야. 태극기 집회 올라가가지고 사기당하지 마세요까지 난 태극기 집회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은 그 사기꾼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 돈 날려먹으니까.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받아들이면 내 돈 날려먹는 건데. 근데 나중에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날 찾아와서 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아니 지금 영화 안 만들고 있고 걔가 아직 한국에 있고 미국에 도망간 놈이 아니고 한국에 있고 아직까지도 사기를 치고 있으면 고소를 하든가 찾아가서 협박을 해라. 너도 내 돈 안 내놓으면 사기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가 내 돈이라도 내놔라. 그렇게 말을 해라. 그게 뭐가 어렵냐. 당신 돈인데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고소 바로 때려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돈, 어차피 그거 영화 안 만들어지고 당신들 다 사기치는 거니까 해라 했더니 고소하고 딱 갔는데 거기서 또 사기꾼한테 또 설득을 당한 거야. 그러면서 최공재가 더 사기꾼이라는 소리나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 돈을 챙겨야 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태극기 집회 아는 지인들을 돈을 끌어와가지고 투자하게 만들어야죠. 지가 돈 빼고 튀어 가는 거예요. 그게 시발 보수 새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뭐냐? 박정희, 이승만 영화 만들자? 내가 못 만들어진다고 했죠. 왜? 시발 처음에 박정희, 이승만 하지만 그 뒤에는 결국 돈 안 되면 안 한다고 해요. 내 돈 죽어도 손해보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절묘하게 사기꾼 새끼들이 이용을 해먹는 겁니다. 아주 사기꾼 새끼들이. 있는 놈들은 씨발 내가 가진 거에서 얼마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재미있게 좀 해봐. 거기에 맞춰주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아스팔트의 사기꾼보다는 가슴이 조금 한 단계 위죠. 그런 놈들 상대하니까. 아스팔트에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 피 묻은 돈, 코 묻은 돈 이거 가지고 막 좀 있는 사람들 재산 한 10억 있는데 한 5억 정도는 열받아서 태극기에 쓸 수 있는 사람들 한 방에 다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해서 날라간 돈만 해도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300억 정도면 이승만, 박정희 영화 10편은 만들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것도 잘. 근데 한 편도 안 만들어져요. 왜? 니들 그 씨발놈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사기꾼들은 그걸 정확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파고 들어가는 거.
그런 병신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왜? 주둥이만 하면 박정희, 이승만 이름 팔고 애국인이 보수니 씨발 이름만 팔면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 대신에 거기에 플러스 하죠. 결과적으로는 플러스죠. 나도 똑같은 얘기는 해요. 똑같은 얘기는 하는데 나는 영화를 못 만들어요. 왜? 뒤에 마지막 하나 붙는 플러스죠. 내가 하는 것은 돈이 안 됩니다. 그냥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은 왜 들어가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1억만 투자하면 3억 벌게 해줄게 2년 안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기꾼들 언변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5억 사기당하고 나서 돈 더 내고 더 자기 돈 챙기려고 하니까 친구들까지 다 계속 사기당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매년 당해다 해가지고 몇 놈들 계속 제가 몇 명을 쳐냈는데 이제 또 사기꾼들 또 제가 얼마 전에 등장한다고 했죠. 얼마 전에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또 그러네. 근데 이제 신경 안 씁니다. 열은 받지만.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나도 만들겠다. 하면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가세요 뭐 그거 할 때. 근데 아직까지 준비도 못 하고 있어요. 왜? 답이 안 나와요. 이쪽에서 돈 들어가는 거라든가 우파들, 보수 우파들의 문화적 인식이라든가 이걸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해서 이 합일점에서 뭔가 방법론이 안 나와요. 거기다 이번에 코로나 빵 터지면서 돈이 그냥 딱 보수진영에서 더 굳어버리니까 좌파들은 정부 지원금이라도 계속 매년 나가니까 변함이 없는데 여기서는 돈이 딱 굳어버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다 또 이렇게 열받으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참. 또 죄송합니다. 열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하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또, 사기꾼들이 또 난립을 하니까 제가 도저히 못 참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만한 놈이기 때문에 이제는 알만한 놈이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뉴페이스 사기꾼 새끼가 나타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은 설명을 할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 많고 많은 개생양아치 사기꾼 중에 지금까지 가만히 참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씹새끼가 그냥 이제 영화판 그만두고 그냥 영화판에서 아니고 뭐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설레발치고 다니고 얼마 전에 들었어요. 얘기를 한 2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얘기는 들었어요. 뭐 홍콩에서 뭐 지원 받아가지고 뭐 하고 이제 영화 하나 준비하는데 홍콩 쪽에서 기본 시드머니가 나올 거고 이쪽에서 뭐 또 한국 쪽에서 뭐 해가지고 영화 하나 찍자 뭐자 무슨 영화인지도 몰랐어요. 탈북자 새끼니까는 북한 관련 영화나 만들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뭐 내년 대선에서 어쨌든 북한 영화가 어쨌든 해외에서는 좀 통하니까 국내에서는 뭐 어차피 우파 영화라고 하면 우파 영화는 국내에서 개봉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막 그래라 하면서 그냥 그래 해봐라 뭐 홍콩에서 돈 준다는데 못할 건 없지 뭐. 아니 나도 돈 받으면 좋게 뭐 만들지 뭐 하면서 그냥 했었는데. 그리고 그 자식이 원래 이제 막 돌아다니면 자기도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서 설레발 치고 왔고 자꾸 돌아다닌 거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워낙에 이 바닥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딱 하는 짓거리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요. 이 씨발놈이 하는 얘기가 뭐야? 뭐라고 했어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내가 이런 놈들한테까지 지금 싸워야 되는지 진짜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런 것들 쓰레기들을 정리할 능력이 되면 제가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주 그냥 자 탈북자 영화 감독이라고 까치는 새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뮤지컬인가요? 그렇죠? 뮤지컬로 국내에 많이 알려졌고 우소 우파 전형에 유튜버까지 하고 있고요. 감 잡히시죠? 이 새끼가 나 진짜 아이고
4.15 부정선거 소재로 해서요, 영화를 만드는데 헐리우드에서 유명 감독과 유명 배우가 섭외돼서 영화 제작이 시작됐다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응? 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투자하라고 들어갈 거예요. 응? 헐리우드에 딱 하면서 이런 똑같은 패턴의 사기질이 정성상까지 포함하면 이게 6번째인가 7번째인가 됩니다, 여러분. 보수라고 자처하시고 씨바 영화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돈 그런 사기꾼들한테만 돈 주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태극기 집회 이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극기 집회 이전부터. 보수 우파 쪽에서 와가지고 뭐 할 때마다 뭐 박정희, 이승만 영화 만들자 뭐자 하면서 설레발치고 할리우드에서 뭐 하고 패턴은 똑같아요. 다 헐리우드 영화 계약을 했고 헐리우드 소재의 배우들과 감독들이 오고 그래서 뭐 투자가 됐는데 투자가 한 300억에서 500억짜리 영화인데 헐리우드에서 한 300억 되고 국내에서 한 300억만 되면 되니까 이 300억만 모으면 우리가 영화 만들어서 2년, 3년 안에 헐리우드에 개봉하고 그렇다면 당신들 3배 이상 수익 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짓거리예요, 지금. 병신 같은 새끼들이 영화에 대해서 모르고 문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야 헐리우드라고? 와 대박이네. 증거 대박 하면은 스티븐 씨가 한물간 배우들, 옛날 감독들, 옛날 배우들 사진하고 딱 찍은 거 쫙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만들었고 있으면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새끼들은 문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스티븐 시갈이 언제적 시갈인데 시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사기당하고 나한테 그 사기당한 거 찾게 해달라고 온 사람도 그 강남 사무실 가면요 딱 입구에 스티븐 시갈하고 헐리우드 배우 맨도 한물 간 놈들 맨놈 할리우드 영화 감독하고 찍은 사진들 쫙 걸어놓고 나 이런 놈이야 가지고 자기 할리우드에서 무술 감독 유명하다는 데가 인터넷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 새끼. 그냥 LA에 살면서 사기질 하면서 자기가 무술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헐리우드 배우들하고 익숙해졌겠지. 스티븐 시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거 좀 배워야 되니까 가서 폼 잡고 기념사진 하나 찍었겠지. 그러고 나서 자기가 헐리우드의 유명한 무술 감독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연줄이 있으니까 딱 해서 돈 내라. 똑같았어요. 한 번은 태권도, 한 번은 합기도, 한 번은 유도가 다를 뿐이야. 시발. 사람만 바뀌고 패턴은 똑같아요. 근데 정선아 네가 그러냐 이 개새끼야? 와 진짜 내가 답이 안 나온다. 네가 영화 감독으로 깝칠 들고 다니면서 내가 찍소리 안 했던 게 그건데 네가 영화 감독이야? 어? 타이틀 롤 만들고 씨발 네가 사업에서 먹고 살라고 가지고 롤 만드느라고 왁구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형식상 만들었다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그래도 참았어. 왜? 네가 탈북자니까. 남한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고 살아보려고 한다는 게 기특해서. 너보다 더 심한 사기꾼 새끼들도 많으니까 아이고 너 정도야. 요독 스토리 만들어서 북한의 인권을 거기 문제를 알렸으니까 그것만 갖고도 내가 너는 10년은 버텨줄게. 너는 그거 하나만 만든 것만 갖고도 너는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무슨 영화 감독이니 깝치고 다녀도 참았어. 사람들이 정선한 영화 감독 나한테 물어보고 문의가 와도 그냥 그 새끼가 무슨 영화 감독이에요란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이 씨발놈아. 한번 깎아? 내가 너희서 모를 거 아니야? 지금 우리 팀에 우리 작당들 팀에 김기민 감독이 있는데 어?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 많다. 그리고 나도 맨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우파 선언하고 와가지고 경제 공부하면서 북한 인권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었어. 탈북자들의 모양새 알고 탈북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거든. 나한테 들은 소리 많다. 그래도 참았다. 근데 이 씨발놈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응? 남한에 와서 살라고 하고 왔으면 떳떳하고 잘하고 정상적으로 살아.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사기질은 치지마 이 씹새끼야. 물론 보수 진영이 너한테 욕할 게 없어. 왜? 그렇게 해서 너도 사기질 당했고 그렇게 만들고 네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 알아. 존나게 미안해. 남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보수 새끼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해서 네가 그 짓거리를 하고 순진한 보수, 순수한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그거 갖다가 이쪽에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사기짓 해먹고 그 새끼들이랑 똑같이 간다면 나는 너 똑같이 개새끼야.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너. 네가 영화 감독이야? 시벌놈아? 아니, 내가 맨 처음에 2달 전에 얘기 드렸을 때는 홍콩인이 뭐니 해가지고 홍콩에서 돈 받고 뭐 한다 하더니 뭐 이제는 할리우드에서 이 내용 보지도 않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참네. 아이고 씨. 아니 뭘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좋아요 누르고 이거 좋다고 하면서 여기에 후원하는 새끼들 정신 차리세요. 에? 차라리 그거 후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빵 사주고 밥 사주세요. 그냥 길 가는 거지한테 적선하세요. 왜 그 피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이렇게 사기꾼들한테 별 의미 없이 병신같이 그런 거에 쓰세요. 유명 감독과 유명 배우가 섭외돼서 영어로 제사한다 지랄 연병 떨고 있네 씨발놈이. 또 300억, 500억? 아이고 지랄. 제발 좀. 그러니까 제발 보수 진영 사람들 문화 좀 기본이라도 좀 공부를 해서 차라리 산업적으로 시장 경제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세요. 시장 경제라도 씨바. 그래야 그런 사기꾼들 안 당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병신 같으면 이런 새끼들한테까지 사기를 당하고 얼마나 병신 같고 당신들이 노예근성에 쩔어 있고 노비근성에 쩔어 있으면 미국에서 젖도 아닌 놈들이 와가지고 목사든 미국에서 씨바 파면당하거나 미국에서 사고 쳐가지고 한국에 온 목사든 변호사든 뭐 씨바 거기서 무슨 뭐 거기서 막 누군지도 몰라 무술 감독이라는데 본 적도 없어 나조차도 이름도 몰라 그런 새끼들 와갖고 사기치고 나 미국에서 온 놈이 하면 그냥 무조건 예의하면서 당신들 그동안 그놈들 뺏긴 게 얼마야. 그 새끼들 다 먹고 치고 여자들 다 건드려갖고 그냥 막 완전히 씨발 뭐 그냥 무슨 여기가 좌파들 욕할 거 없잖아요. 씨발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응? 사기꾼 개새끼들 사기 쳐먹으면서 유부녀 막 건들고 뭐하고 지네들끼리 불륜 지르고 난리가 났었잖아. 뭘 씨발 우리끼리 쉬쉬하면서 뭔 지금 좌파들 민주당에서 그 맨날 성추행이랑 그거 갖고 싸워. 지랄이야. 니들이나 똑바로 해 새끼들아. 니들이나 좀 깨끗하라고 니들이나. 더러운 짓,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 씨발 겉에서 여기서 설레발치면서 도덕 얘기하고 씨발 젖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박근혜. 그러니까 그 주둥아리로 박근혜 탄핵 얘기 박근혜 외쳐대니까 씨발 대중들이 뭘 보겠어. 차라리 주둥이라도 그런 말 털지나 말든가. 그럼 보수 새끼는 원래 그런 놈들이 하면서 넘어가는데 민주당 원래 그런 놈들이 대중들이 그런 것처럼 왜 씨발 그 새끼들은 똑같은 짓 할 건 다 하면서 왜 주둥이로는 씨발 민주당 욕하면서 우리 보수는 막 자기 마치 치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것처럼 젖가는 소리 하고 있네 씨발. 온갖 지저분한 다 하는 새끼들이. 그리고 그런 새끼들한테 돈 갖다 바치면 병신 같은 짓거리 다 하는 새끼들이. 좀 아세요. 좀 아시라고. 공부하시고. 병신 같은 시간에. 후원금 아끼고 뭐하고 그런 병신 같은 놈들한테 돈 뺏길 거면은 그 돈 갖고 공부하세요, 그냥. 여기 이제 아카데미 들어가셔서 공부하세요. 책 많이 사서 책 좀 읽으세요, 그냥. 맨날 씨발 전시용품으로만 걸어놓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존경한다면서 돈 주고 사라면 내가 미쳤다고 이따위 책을 돈을 주고 사냐고 하는 그런 병신 삿대가리만 제발 좀 그런 마인드 좀 지우시고. 몇 번을 얘기하자면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 정치산 개새끼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우리 시청자들만큼의 정신 차리시라고. 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돈밖에 모르는 병신 같은 놈들한테 얘기할게요. 니네들 돈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라고요. 할리우드에서는 독립영화 제작비가 최소한 7, 800, 1000억까지 가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조그맣게 그냥 넷플릭스용 영화 한 편 만드는데 기본 단가가 300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최소한 1,000억 이상이 되는 거고요. 할리우드이 왜 뭐가 부족해가지고 한국 놈들한테 돈 더 달라고요. 지들은 돈 갖고 만들어요. 지들 돈 갖고 만든다고. 500억짜리 영화 만드는데 할리우드 300억 투자할 테니까 한국이 200억 더 내라? 이딴 미친 짓거리 할리우드에서는 안 해요. 할리우드는 철저하게 이거 딱 개발하고 했을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그거 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자기들 돈 내서 쓰는 거예요. 메이저에서 내고. 예? 투자를 하더라도 할리우드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식이냐면 그냥 돈만 투자를 해요. 한국 영화에. 그것도 상업 영화에. 이딴 식의 영화 제작하는데 투자 안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나리오도 없고 뭐 했을 때 할리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투자를 결정할 때는 완벽한 시나리오와 그 제작사와 뭔가 그런 처음에 그 프레젠테이션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들어가야 그걸 다 검사를 하고 뭐 하고 해서 투자 결정을 해요. 투자 결정하면은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만큼 다 주는데 한국에서 300억, 500억 아무것도 껌값이에요. 얘네들. 그냥 네 하드까지 돌아니까 그냥 한 몇십억 이런 거서 그냥 그지 동냥하듯이 주는 거라고요. 딱 그 시장만 딱 보고. 아니면 이게 자기들이 배급을 미국의 배급권을 따와서 해외에 어느 정도 팔리겠다는 걸 다 계산을 하고 투자금을 정시를 한다고요. 근데 시나리오도 없어요. 씨발 정성사 하나가 그렇게 한다? 님 그것도 사이로 대한민국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끼리도 싸우고 있는 이 사이로 가지고 뭐 그걸로 영화를 만드는데 할리우드 투자를 했다? 어떤 개새끼가. 씨발 그냥 아무리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짓거리를 왜 믿고 자빠져가지고 지금 몇 년째 당하고 있냐고. 몇 년째. 그렇게 빨리고 사기나 당하면서 정작 그런 새끼들이 욕 한 마디 안 하고 왜 현우지 작가나 전주정 회장이나 나나 뭐 다른 정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한테만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 우파의 가치를 알리겠다, 자유를 지키겠다고 죽든 말든 자기 인생 포기하면서 가는 놈들한테는 그렇게 욕하고 지랄하고 씨발. 왜 그러는데 니들. 그러니까 제발 이해 좀 시켜줘라 나를. 니들이 왜 그러는지. 물론 나는 이해를 해. 니들은 씨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이승만 박정희가 되든 말든 니들 것만 지켜먹고 니들 것 생기기 위해서는 이승만 박정희도 쭉쭉 빨아먹고 정말로 대한민국 주둥아리로 대한민국 박근혜 외치지만 박근혜 절대 뒤지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이 새끼들이 뭘 하든 상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약간의 피해요. 그래 나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존나게 기분 나쁘니까 무조건 죽이고 보는 그런 개새끼 마인드라는 건 나는 이해를 해. 아니라면 반론 제기하라고 씨발. 근데 뭐라고 안 하겠다고. 뭐라고 안 하는데 나는 그런 너희들한테까지조차도 그런 건 니를 지키고 싶으니까 지키라고 조언을 해주잖아. 지금. 그런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지 말라고. 그럼 니들 돈 지키는 거 아니야. 니들 재산 지키는 거 아니야. 그 씨발 언젠가 다시 문재인 정부의 토지 공개점, 뭐 건물 공개점, 다 주택 공개점 다 들어가면 다 어차피 다 뺏길 건데 지키라고 지킬 때만큼은. 왜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냐고 병신같이. 니들이 하나하나 사기 당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나 같은 놈들이 너희들을 볼 때마다 정이 떨어지는 거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본다고 병신 같은 놈들아. 왜 보수가 이렇게 망했냐고? 정치인 몇몇 사람 욕하냐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 니들 때문에 대중인 국민들이 다 눈 돌린 거라고. 보수 새끼들 다 수고 꼴통 새끼들. 그런 놈만 뽑고 국회에다가 미통당에다가 뭘 욕하고 지랄이야 씨발. 니들 같은 그런 마인드니까 미통당에서 예수가 나와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니들 같은 놈들 때문에 그 니들 같은 놈들이 지지하는 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씨발 이런 당이야 썩어 빠져서 너희들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지지 철회하든가. 그러면서 씨발 가서 미소나의 족같아? 들어가서 싸워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씨발 떠나가지고 당 만들고 욕이나 하고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족같으면서 말로는 미통당 우리가 막 우리 당원들이 만들었는데 뭐 정치인 몇 놈이 뭐 요거하면 뭐 그러면 그거 가서 얘기해. 가서 받고 니들 거라며. 니들이 그따위 거지 같은 막 건성의 마인드를 하니까 젊은 놈들까지 그 모양 하냐. 어?
안에 내부가 썩었으면 가서 씨발 싸우서라도 뜯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어? 병신같이 있다가 김정은 앉아서 이제 5.18 뭐 받아들인다 뭐 한다 하니까 욕만 박아줘야 되고, 못 박히게 씨발 가서 당사를 쳐들어가지고, 야, 이 개새끼, 소새끼라는 새끼 한 명이라도 있어? 없잖아. 어차피 내년 재보궐 올 땐 또 찍어줄 거잖아, 니들이. 씨발 하태경 살려주듯이. 그러니까 잘하면 씨발 다음에 재보궐 끝나고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하태경이 씨발 당대표 될 것 같아. 이미 3선인데. 응? 그럼 하태경이 씨발 그 5.18 그거 없앨 거 아니야? 응? 그때가 또 찍어줄 거 아니야? 왜? 핑계는 줬지. 씨발 민주당한테 줄 수는 없지 않냐? 지랄 연병 떨고 있네. 그러면서 왜 주둥아리로 민주당이 이중대라고. 제발 이 씨발 정신 분열적인 발언들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줘봐, 나는. 어? 이거야 저거야 제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결국은 다 이해한다니까 나는. 니들은 그냥 씨발 니들 듣고 싶은 거 말고 니 것만 챙기면 되는 새끼들이 아주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 그거라고 난 다 이해를 해. 그러니까 제발 이 말이라도 들어. 이 말이라도. 니들 돈, 그 아깝다고 해서 씨발 박근혜 죽이든, 박근혜가 죽든 말든, 이승만, 박정희가 그렇게 망가지든 말든 관심 없이 그놈들,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니들 것만 챙겼던, 가지고 그게 피 같으니까 지키겠다고 니들 마인드 이해하니까 내 말 들으라고. 사기당하지 말라고, 병신 같은 놈들아. 제일 핫바리부터 씨발 위 끝까지 다 사기당하는 놈들이야. 다 사기당하는 놈들. 사기 치거나 사기 당하거나. 사기 치는 놈들은 여기서 해먹으면 저쪽으로 넘어가면 돼. 응? 어차피 재편되고 먹으면 넘어가면 돼. 니들은 간단하지. 넘어가겠지. 니 거 지키겠다고. 간단해. 보수 없어. 끝내자고 여기서 그냥 제발. 그러니까 애국인이 씨바 뭐니 하지 말고 그냥 끝내라고. 어차피 안보 파리했지만 니들 안보 관심 없잖아. 이용만 했잖아. 천안함까지도. 박정희 영화 만들자, 뭐 이승만 영화 만들자, 존나겠지만 결국에 니들 돈 벌고 싶었던 거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씨발놈들아. 만드는 제작 과정과 이것을 배급하고 극장에 상영하는 배급 유통 과정, 제작과 유통 과정의 개념 자체도 니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대가리로 무슨 영화를 만들고 무슨 영화를 흥행해서 성공시키겠다고. 씨발 이거 돈 못 벌면 내가 투자할 가치가 없지. 야, 이 병신 새끼야, 니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이승만 박정희 영화 만들면 아무도 쫄딱 망하게 만든 게 바로 니들이잖아, 이 씨발놈들아. 이승만 박정희 영화를 만드는 것은 제작. 만들겠냐 안 만들겠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이것과는 별개로 이걸 갖다 어떻게 흥행시키고 어떻게 돈을 벌게 하고, 이것은 완전히 별개란 말이야. 이 두 개에 대해서 너희는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잖아. 맨 처음엔 이거 만들자라고 했다가 결국엔 이걸로 끝나잖아. 나한테 돈이 돼 안 돼. 에라이 쓰레기들아. 그러니까 정성당 같은, 그 전부터 쭉 대를 이어왔어. 변하는 것도 없어. 아니, 사기의 기질이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 이미 한두 번 사기 당했으면 그 다음 나오는 사기꾼이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사기를 당해서 또 당하면은 이해를 하겠어. 지금 근 6년, 아니, 근 10년째 다 돼간다. 똑같은 패턴으로 사기당한 게. 사기당하는 역사를 볼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야 정치권하고 완벽하게 없었던 시절. 박통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 초야에 살고 있을 때도 자기 아버지 다큐멘터리만 영화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2번이나 사기당했어. 그게 우파의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의 유구한 역사였어. 그거 내가 그것까지 얘기했나? 참았어. 근데 씨발 지금은 아니잖아. 니들이 씨발 뒤려다 대한민국 뭐 한다 엎어진 다음에. 근데 지금 여기서 이지랄 하고 있잖아 지금. 4.15 선거 부정.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정성성이 너 죽는다 씨발놈. 다음에 내 얼굴 보이면. 어떤 세상에 씨발 어떤 미친 할리우드 제작자가 씨발 국내 4.15 선거 부정 정치 문제에다가 돈 투자해 영화 찍게 만든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사기를 치더라도 좀 그럴듯하겠잖아 이 씨발놈아. 깨끗해서 씨발 영화판이든 문화판이든 그래도 보수가 문화를 아래한다고 이만큼 끌고 오면 너 같은 새끼들이 다 말아먹고, 그러니까 문화판 새끼들 다 사기꾼이라고. 내가 뭘 씨발 욕은 내가 왜 다 처먹어야 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안 참는다, 너 죽는다, 너 씨발. 앞으로 한마디만 더 영화 찍는다고 하면 나는 그냥 확. 네가 씨발 문화를 통해서 그동안 사기를 쳐먹은 거 내가 다 알아. 니네 사무실까지 갔다 왔잖아. 전형적인 사기질하는 거, 네가 씨발 여기저기 돈 되는 거 다 돌아다니는 거 알아. 참았어. 왜? 네가 탈북자니까 씨발 어떻게든 살라고 했으니까. 그 선에서 끝내 이 새끼야. 앞으로 문화판에서 씨발 영화 찍는다 뭐 한다 깝치기만 죽여버린다 진짜. 너 영화 감독 아니라는 거 알고 너 같은 새끼가 영화니 뭐니 깝치면 김기민 감독 같은 경우만 더 힘들어져. 정통 받을만 아가리 닥치고 내가 김기민 감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면 탈북자들 정말로 괜찮은 탈북자들 열심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탈북자들 위해서라도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릴 거야 씨발놈아. 그 탈북자들 당신들 정말 잘 들어요. 특히 씨발 어렸을 때 지금 여기 넘어와가지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북한 문제로 팔아먹으면서 정치권 기웃거리는 어떤 씨발년. 자, 탈북자들한테 정을 주려다가도 이런 새끼들한테 있는데 그 탈북자들 여러분들이 해결하십시오.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끼리도 여기저기 나눠주고 자기들끼리 패거리 올려서 뻔히 아는데 당신들이 이제 남한 사람들이고 남한에서 뭔가 자기들이 남한 스타일로 대한민국 스타일로 살아가야 된다라면 지금 북한에서 당신들이 계급별로 살았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남한에서는 동등한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이 개인이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걸. 그게 대한민국 남한의 자유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왜 찍소리 못해? 할 사람들이 하세요. 할 사람들이 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자유진영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게 된다고. 근데 지금 봐봐. 탈북자들 당신들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요. 온갖 개잡 사기꾼 새끼들이 지금 다 당신들의 그 역할, 당신들의 그걸 이용해서 다 빨아먹고 있다는 거. 그만 좀 하시자고. 나도 이제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김규민 감독 한 사람 버티기도 힘들고 몇몇의 지금 탈북자 후배들이라든가 나이를 따지면 어린애들이니까 아직까지도 연결고리는 갖고 있지만 그 사람 외에는 이제 나도 이제 지겨워 정도니까. 근데 지겨워서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마음을 줬고 있는 동생들만 좀 챙기자고 이러고 있는데 정선환 이 씨발놈이 그딴 식으로 치네. 여러분 정선환 영화감독 아닙니다. 영화감독 아니 양강도 아이돌로 해서 뭐 자기가 연출 타이틀을 올리는 거 지가 연출 안 했어요. 그래서 영화감독이라면 깝치면 다행이죠. 왜? 영화감독이라면 이쪽에서 먹어주거든. 제가 보수 우파 진영에서 고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온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뭐 딱 그러죠. 형이 뭐 주사파였고 전향자였는데 누레이트 떼가지고 뭐 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지고 그 덕 보고 있다? 젖가는 소리를 하네. 형하고 나오는 정치적인 문제가 딱 걸리는 순간은요. 명절 때 빼고는 전화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가급적 가족 얘기 아니면. 그 정도로 각자의 갈 길을 가요. 그럼에도 뼈 빠지게 10년 동안 싸운 그 필모 따위는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여기 왔고 초반에 명렬하게 경제니 뭐니 정교조 공부해가지고 나이 씨발 문화운동을 왔다가 정교조하고 경제교육만 받았어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내 바운더리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진입이 쉬웠던 이유는 내 직함이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쪽에서는 너무 없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그때 정성산이 감독이라고 깝치고 있었고 난 거기에서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산이 내 앞에서는 감독이라는 얘기를 죽어도 안 하죠. 영화 얘기를 어떻게 꺼내? 꺼내도 뭐 자문이었다 뭐 했다 그 정도 선에 자기도 영화판에 있었다 그러라고 관심 없어요.
그게 씨발 영화 감독이면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기민 감독은 씨발 헐리우드 배우겠다. 그럼 아니 헐리우드 감독이겠다. 응? 미국에서 개봉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정선화 씨 탈북자로서 정말 남한에 와서 모진수모 당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알아도 못된 걸 배워가지고 남한에서 아주 못된 거 시장경제 못된 거부터 사기꾼들한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 짓거리를 네가 한다라고 하면 나는 족같이 욕할 수밖에 없어. 네가 차라리 북한 탈북자들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쳐먹거나 문화가 아닌 다른 걸로 사기를 쳐먹는다면 혹시나 눈 감아줄 수도 있겠다. 왜? 씨발 너 말고도 사기꾼이 어디 한두 명이야? 지긋지긋해. 나도 가세는 안 건드렸잖아. 뮤지컬 박정희 만든다고 하니까 뚜껑 놀아도 하는 것처럼 문화 쪽만 건들지 마. 문화 쪽만. 니들하고도 싸우고 지쳤다. 좌파들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에너지가 솟아. 재밌어. 왜 내부에 싸우게 되면은 싸울수록 지쳐간다니까. 에너지만 빠져. 좌파들하고 싸우고 싶다니까 싸울 힘도 없어져, 이 개새끼들아. 네가 사기 쳐먹고 뭐하는 것은 신경 안 쓸 텐데 그건 보수의 업보야. 왜? 씨발 사기 당할 짓거리만 골라서 하잖아. 멍청한 게 맨날 사기나 당하고 어쩌라고. 씨발 당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당하면서 오히려 사기 당하지 말라고 당신 재산 지켜주겠다는 사람 욕이나 하고 자빠졌는데. 나도 답 없어. 하라고. 어? 그런 멍청한 새끼들 볼 때마다 나도 사기 치고 싶어. 저렇게 돈 쉽게 버는데 나도 돈 좀 쉽게 벌어가지고 나도 영화 찍고 싶어. 근데 시장 경제를 내가 젖같이 배웠나 봐, 씨발. 보수 우파처럼 단순하게 씨발 나만 잘 챙기면 되고 내가 왕창 돈이면 되니까 돈만 왕창 벌면 되지. 이딴 시장 경제 마인드를 가졌으면 나도 그랬을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정통적으로 배운 시장 경제 마인드는 그게 아니더라, 씨발. 정세상 그만해라. 이 시간 이후로 사기들 처먹지 마, 이 개새끼야. 문화로 특히.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냥 정승산이 만든 요독 스토리의 총연출, 총감독. 그거 뭐 네가 한 거니까 인정. 어? 연출가라고 해, 씨발라마. 영화감독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영화 만든다고 사기치고 다니지 마, 이 존만한 새끼야.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젊은 놈들을 못 데려와. 쪽팔려서. 네가 빨아먹는 그 돈, 너 같은 새끼가 아니라 우파진이 새롭게 영화를 만들고 새로운 시도로 영화를 만들어 젊은 애들 끌어오는 자금을 쓰고 걔네들이 영화를 만드는 자금을 써야 되는데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못 한다고. 씨발. 기분 나빠? 네가 영화 감독 하고 싶어? 와, 새끼야. 그러면 나랑 공개 토론해, 씨발. 그리고 나랑 같이 한판 붙어. 헐리에서 씨발 계약서 보여주던가 존만한 새끼야. 사이로 부정선거 그거 터진 지 그거 가지고 쇼한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언제 기획서 만들고 언제 시나리오 써가지고 씨발 할리우드에 넣어가지고 할리우드 투자 받냐 존만한 놈만.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할리우드 스타들이 씨발 감독들이 이렇게 할 일 없는 줄 알아? 응? 할리우드라면 또 그냥 무조건 좋다 할리우드라면 내내 하면서 와 이 씨발 저또 문화판을 모르니까 그냥 옛날 지들이 20, 30대 때 영화 보던 거 거기서 좀 알고 있는 스티븐 씨발이나 이런 놈들 나오면 와 씨발 좋네 진짜 이 새끼 진짜 씨발 진짜 영화 만드는 놈이네. 와 씨발 18억 내자 18억 투자하자 이런 병신 같은 짓거리 하다가 사기 당하고. 아이고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 차리, 제발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사기꾼들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사기꾼들의 동조하고 이 정도 됐으면 한두 번 똑같은 사기를 당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번 이렇게 똑같이 10년째 반복한다면 그냥 니들은 그냥 인간도 아니야. 그냥 대가리 그냥 똥만 가득 차 있는 아무 생각도 없는 놈들이야. 그럼 당연히 망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좀 물러나라. 니들 그냥 쫙 사라져. 싹 사라져. 니들 돈 갖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니 돈 지키려고 하면서 뭐 해.
그냥 좀 사라져. 애국인이 뭐니 하지 말고 여기서 눈치 딱 봐가지고 어디 붙으면 돈도 헤쳐먹을까 그런 것도 하지 말고 헤쳐먹으면 헤쳐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멈추고 있는 놈 갖고 계속 늙어 뒤질 때까지 먹고 살라고 제발 좀 씨발 그렇게 해야 젊은 새로운 층이 들어올 거 아니야. 도대체 뭘 언제까지 해먹겠다고 그 대가리로 씨발 맨날 사기나 당하는 대가리로. 정치 얘기도 하지 마. 저도 모르잖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게 뭐지 와가지고 정치 사기꾼들 그 정치 낭인 그 쓰레기들 제도권 내에서는 취급도 안 하는 새끼들이 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별지랄 연병 떨고 있네 씨발로. 그런 대가리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계속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다가 씨발 가진 다 탕진해 하던가 씨발 그만. 이제 다 관심 없어 이제. 그런 놈들 뭐 내 돈도 아닌데 사기 당해서 뭐 쫄딱 망해봤자 나한테 솔직히 나한테 아무 관심도 어차피 나한테 줄 것도 아닌데 뭐 관심 없어야 되는데 열받아서 그런다. 뭐 때문에? 그런 니들의 멍청한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저 병신 같은 놈들 비웃고 있으니까. 좌파들 보수 지금 비웃고 있어. 니들 지금 비웃고 있다고 비웃는다고 이 병신들아. 정성산이 너 때문에 씨발 보수 우파 문화계가 비웃음 당한다고 존만한 새끼야. 좀 사기를 치더라도 씨발 말이 되는 걸로 쳐 이 병신 새끼야.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뭣도 모르고 좆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와 헐리우드에 돈 투자하는 이 병신 같은 보수 진영에 지 옷가네만 챙기는 새끼들아. 좀 정신 좀 차려. 어? 도대체 언제까지 망하고 언제까지 뒤져보고 언제까지 당해봐야 정신 차리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뭐 어떤 단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니들이 알아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편안해 앉아서 씨발 거기서 뭐 내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어본다고 해서 말 잘못해서 시비 걸 거면 트집 잡고 그런 멍청한 짓거리 할 시간에 니들이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내가 누구 씹어댄다고 야 이 새끼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뭐 싸움 동네 불금 싸움하듯이 싸움 재미 보듯이 그딴 마인드로 하지 마세요. 그딴 마인드로 살지 마세요. 그냥 이런 족같은 판에다 이해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걸 자각하고 이제 당신들이 할 일을 하십시오. 제발. 그 새끼 얼마나 나쁜 새끼예요. 그 새끼 뭐 누가 몰라? 그러니까 어쩌자고요. 정수상 내가 죽일게요. 문화판 놈들 내가 죽일게요. 어떻게든 못 부탁하게 막고 어떻게든 이 새끼들 개쓰레기는 알 텐데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보판에 개쓰레기도 해도 정치판에 개쓰레기, 태극기 집회, 그쪽 사회 시민단체 개쓰레기도 내가 다 정리해 줘야 되나? 내가 싶은 용가리 통뼈야?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안 하실 거면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들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현우재 작가나 전주정 회장이라든가 김한나 선생이나 뭐 이은택 대표나 뭐 얼마나 많아요. 왜 없어? 응원하고 힘을 실어줄 사람이 왜 없어? 씨발 적 같은 놈들한테만 지금까지 다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된 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 싸움 나고 내 실명 얘기하면 그거 하고 와 이렇게 한번 붙었다면서 옆에서 히히덕거리고 그런 멍청하지. 당신들이 그런 모습마저도 참 추악한 모습이라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싸울 테니까 당신들의 위치에서 당신들이 바꿔나가야 될 것들, 사기꾼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신들 스스로도 이제 쳐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이름 말 안 했지만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죽여야 될 인물에 대해서 스레이슬쩍 돌아가면서 두 사람 얘기했습니다. 노코멘트예요. 왜? 씨발 나 전선 늘리고 싶지 않아. 이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감 잡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남이 싸우든 말든 히히덕거리고 불구경하는 것처럼 야 재밌다 누가 너가 이기나 보자 이런 병신 같은 마인드의 짓거리를 하지 마시고
아니면 이꼴저꼴 다 보기 싫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서 정말 내가 어디 곳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무언가를 함께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찾아서 묵묵하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함께 걸어가십시오. 함께 그 길을. 그것만이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이제 끝났고요. 자유우파가, 자유진영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이제는 오히려 뺐지만 이제 자유까지 빼지면 헌법에서도 자유가 빠지고 보수우파라고 하는 이쪽에서 자유가 빠져버리면 자유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공화당 뭐 이번에 새로 생기는 뭐 이당 저당 거기서 자유 넣는다고요? 극우가 됩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국어들이나 즐기는 수고 꼴통 기득권층만 즐기는 단어로 전락을 해버리고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당연히 필요서 지켜야 될 그 자유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버리게 됩니다. 나는 그게 싫어요. 근데 그 짓거리를, 그 바탕을, 그 근본 원인을,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보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고. 제 싸움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알리는 것은 그 사기당하는 새끼들 사기당하지 말라고 알리는 거고, 이 바닥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리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이 싸움은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도 없고 저만 싸우면 돼요. 주변에 이런 놈이 사기꾼이래. 최감독이 그래서 그 말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누군가 씨발 거기다 돈 준다고 하면 그것만 인지시키세요. 그 사기친다 그러니까 너 돈 나가면 그 돈 다 날라가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의미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구경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싸울 세상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지금 나처럼 내가 정상단이 개새끼들이 뭐 사기꾼 몇 놈들 죽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없애버려야 될 인간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씨발 정치권만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물론 그분들이 우리 문화 쪽에 관심을 두고 문화 쪽에서 같이 싸우겠다고 많이 와주시면 고맙지만 지금 보수 우파 문화 바닥에서 더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내 스스로가 할 일을 다 했고 내 후배들이 좀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좀 더 크게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점점 이렇게 넓혀가면 돼요. 저는 아주 건방지게 제 역할은 충분히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건방지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날 죽이네 살리네 뭐 뒤에서 해서 나를 갖다가 이쪽에서 확 하고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나가리가 돼서 떨어져 죽더라도 어쨌든 아무 미련이 없이 떠날 거예요. 미련 따위는 없습니다. 이미 없어요, 저는. 단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더 하고 있을 뿐이지. 자,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또 주말인데 또 막 신경질 나게 해서 죄송하지만은요. 내일 어차피 저한테는 그게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 8월 15일. 광화문을 비롯해서 광화문에 가는 것도 나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우파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들이 다방면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둥아리로만 나불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는 그런 사기나 당하면서도 지거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멍청한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대 보러 가거나 그냥 주변 사람 만나서 할 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가거나 이런 멍청한 짓 말고 정말로 내가 한 점이 되더라도 그 한 점이 의미 있는 곳이 어딘지를 판단을 하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그런 판단력마저도 상실한 게 아닌가 라는 슬픈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더 슬픈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정성산 너마저도 그딴 식의 사기를 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막장이구나 이런 느낌까지 들어서 차라리 허박이 위대해 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씁쓸한 보수의 자화상인데요. 이번 주말에 뭐 광화문 가자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오늘 저녁 이 방송을 보시고 오늘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하다못해 전철 타고 가는 광화문에 아니면 그 다른 곳에 그 전철비 내는 그것마저도 내가 과연 대한민국이라던가 지금의 이것을 타개하고 내가 주둥아리로만 뱉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돈인지 거기에 투자 가능한 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전철비마저도 그렇습니다. 투자를 한번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 그 많은 행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탁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안보 쪽이고 저도 여기가 아닌 다른 데가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생방송을 한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길 택했던 것 뿐이니까 굳이 여기를 오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맡기고 당연히 광화문에도 나가야 됩니다. 가실 분들 가시고 프레스센터에 가실 분들 가시고 각자의 역할에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 세 따지고 조회수 따지고 막 광화문에 몇십만 모였어요. 이 단체가 최고고 그런 씨바 좌파들이라는 떼거리 정신 치우시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하나의 자유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서 다양한 얘기들로 해서 일반 국민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들한테 국민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이 나가봤자 대학교에 들면서 씨발 빨갱이 새끼야 공산주의 타도 있다고 하죠. 문재인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해봤자 답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답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술 한잔 마시면서 왜 씨발 김종인 체제 지금 미통당 체제가 왜 그러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 족같은데 왜 기분 족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놈들이 저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중간 지점에 뭔가 답이 보이실 겁니다. 뭐 안 보이면 할 수 없고요, 저도 이제. 그 답을 가지고 내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느 위치에 있건 요즘 인터넷 세상은 편합니다. 광화문에 있어도 전쟁기념관의 모습을, 전쟁기념관에 있어도 광화문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안 오시더라도 광화문이든 또 다른 행사장, 서초동이든 뭐 시청이든 프레스센터든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들도 궁금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열어서 유튜브가 그것 때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존재하는 거죠.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2시부터 5시까지 이 전주정 회장의 슬픈 자의 살아남은 자의 눈물 이 북콘서트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리고 6.25 때 어떤 전사자들의 6.25 때 영웅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영웅들이 말하는 안보와 전쟁의 위협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이 행사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는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일 2시부터 5시까지 방송하니까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링크 좀 많이 걸어주시고요. 예, 하여튼간 오늘도 열받고 화내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또 해서 뭐 몇 번 한 얘기니까 또 뭐 이제 익숙하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예, 갈 때까지 갑시다. 바닥 딱 찍고 나서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좌파랑 싸울 맛이 날 것 같아요.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돼. 싸울 맛이 나잖아요. 뭐 가려고 하면 발목 잡히고 손목 잡히고 이러니까 지쳐 죽겠습니다. 예. 정성산, 그러니까 그만해라. 분명히 말했다. 그만해. 다른 건 몰라도 문화 쪽으로 건들면 나는 끝까지 가는 거 알잖아.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 왜 그런 미친 짓을 해? 하지 마. 최소한 그런 사기, 영화 쪽에서는 안 돼. 나 때문에 안 돼. 내 지금까지 다 막아내고 있잖아. 근데 씨발 그렇게 지켜줘가지고 지 돈 지켜준 사람들이 오히려 내어가고 있으니까 나도 슬프긴 한데 어쩌겠냐. 나 떠난 다음에 사기쳐. 나 떠난 다음에. 예? 정선산 대표님 나 떠난 다음에 사기치세요. 그리고 탈북자들 얼굴에 먹칠하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8.15 광복절 뜻깊은 날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그 문재인이 휴가를 일부러 준 날인데 우린 그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방송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저희들은 평상시 일과를 치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쉬시면서 심심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작스투브에 놀러 오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 작스투브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소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방송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